지난 시간에는 소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생활 꿀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저희가 소비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문제에 대한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비 생활을 하시면서 피해를 보거나 문제를 경험했던 분이 계셨나요? 저는 예전에 옷을 사러 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온 적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소비자 문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마 다들 사시면서 한두 가지 이상씩은 이런 소비자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구체적인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품목은 배달, 포장음식, 식품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강의 때 소비생활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식품이라고 조사가 되었는데요. 아마 그래서인지 그만큼 피해도 많은 부분이 배달, 포장음식, 식품 부분이었습니다. 몇 달 전 뉴스에서 치킨 배달원이 치킨을 배달하면서 몇 조각을 몰래 먹고 재포장해서 배달을 했던 그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먹은 잔반을 다시 새 음식처럼 내놓은 경우도 종종 뉴스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시 사업자의 부당 행위가 가장 많은 부분은 보험과 정보통신기기, 금융이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환불 규정이라든지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자들은 이런 부분을 속이거나 금액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그리고 잘 꼼꼼히 알아보시고 가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광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거짓, 과장, 기만 표시 광고의 경험이 가장 많은 부분이 배달, 포장음식, 식품, 외식, 식료품, 의약품이었습니다. 그것의 예시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실제 배달되는 음식보다 과대 포장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 정도는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TV와 라디오 그리고 지명 광고 등 요즘 광고 시장이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광고의 피해도 우리가 조금은 더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소비자 문제 경험인데요. 이것들이 전화 권유로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가 됐었고 그 다음에는 해외 직구의 그 문제의 경험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터넷 쇼핑으로 인한 이 문제들을 대부분 이 전화와 해외 직구, 인터넷 쇼핑들을 하면서 이 많은 문제들을 경험을 했다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소비 생활을 하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꿀팁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내생활편인데요. 김치냉장고나 세탁기 등 10년 이상 장기 사용 시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각자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몇 년 동안 사용하셨나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이 언제 샀는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래 사용한 가전제품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에 따른 권장 안전 사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확인하셔서 권장 안전 사용 기간이 지났으면 폐기하시고 새 제품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의 전선이 문활발식으로 배선되어 있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방이나 화장실, 이런 습한 곳, 물 튀는 곳, 먼지 많은 곳을 조심해야 합니다. 방심한 틈에 합선되어 불꽃이 튀거나 화재로 크게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래된 가전제품은 꼭 확인하셔서 새 제품으로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네, 실내 낙상에 대한 그림입니다. 실내 낙상은 예방이 중요한데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밝고 안전하게 꾸미기입니다. 실내를 밝고 안전하게 꾸미면 낙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 손잡이 설치하기입니다. 화장실이나 그리고 침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공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면 낙상의 예방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기인데요. 화장실이나 물기가 많은 곳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여서 갑자기 넘어지는 이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실내 생활을 위해서 낙상을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운동기구 조작 방법 숙지하기입니다. 선생님들 댁에는 운동기구가 있으신가요? 요즘 안마의자나 스태퍼, 실내 자전거, 거꾸로 매달리는 기구 등 다양한 기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기구들의 조작 방법을 숙지하신다면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골절을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시면서 뼈에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낮은 강도부터 천천히 작동하기입니다. 너무 급격하게 운동을 하시지 마시고 낮은 강도부터 천천히 여유롭게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멈춤, 종료 버튼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위급 상황시가 생기면 이 멈춤, 종료 버튼을 반드시 누르고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집에서도 열심히 운동하고 계실 텐데요. 이 운동기구 조작 방법을 숙지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늘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건강기능식품 편입니다. 혹시 드시고 계신 건강식품 있으신가요? 이 건강기능식품을 사실 때 꼼꼼히 알아보시고 구입하셨나요?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은품을 준다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를 주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회원 가입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매에 의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개인정보나 휴대폰 정보 등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가 제품을 임의로 개봉하거나 개봉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품을 개봉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품을 개봉하는 경우 환불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구매해야 할 제품을 개봉하시고 구매가 불확실하다면 개봉하는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원할 때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품 개봉 전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개봉하기 전의 제품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는데요.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그 시점에 따라서 50%에서 1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류나 상품에 대한 교환 반품을 거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제품들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7일 이내 교환 및 반품을 요청하면 교환과 반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7일을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기능식품 구입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허위, 과장 광고를 주의하고 제품의 효능 등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인적사항이나 신용카드 번호를 무분별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반품이 가능한지 꼭 물어봅니다. 네 번째, 확실한 구매 의사가 없으면 제품을 뜯거나 먹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할 때는 더욱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다면 소비자 상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1372번입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편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해서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꿀팁 보시겠습니다. 휴대폰을 다들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휴대폰 요금 명세서에 이용하지 않는 정보 이용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요금에 대한 사업자의 고지와 소비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청구 금액에 대한 취소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청하지 않은 정보 이용료가 청구됐다면 꼭 반환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여행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는데요.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그 시점에 따라서 50%에서 1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류나 상품에 대한 교환 반품을 거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제품들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7일 이내 교환 및 반품을 요청하면 교환과 반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7일을 꼭 기억해 주세요. 홈페이지의 광고 및 계약 내용과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상조 서비스 편입니다. 이 상조 서비스는 요즘 TV에서도 많은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손쉽게 가입을 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려고 할 때 해지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할부 거래법에 따라 서비스 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불을 하려고 할 때 환불 금액이 적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약 시 사업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그 정한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그 환불 기준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해약 환급률 예시입니다. 월 3만원, 만기 6년의 상조 상품인 경우를 보자면 1년 납입 후 해약 시에는 13.3%, 2년 납입 후 해약 시에는 55.4%, 3년 납입 후 해약 시 69.4%입니다. 이렇게 해약 시에는 환급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 상조 서비스 가입을 하실 때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장례 현장에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 내용 외에는 필요하지 않는 물품 및 서비스는 거절해야 합니다. 상조 서비스 가입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계약 전 가족과 충분히 상의합니다. 두 번째, 계약서, 회원 증서, 영수증의 서류를 잘 보관해 둡니다. 셋째, 계약 시 서면 통보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오니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70% 이상이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귀가 불편하다는 얘기고 보청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또 구매하면서 유의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청기가 잘 맞지 않고 소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청기는 전문가가 있는 곳에서 테스트를 한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에도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전문의한테 내 청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보청기 구매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파격적인 계약 조건 광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간혹 50% 할인, 몇 퍼센트 할인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 업체에 방문하여서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구입을 해야 합니다. 간혹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파격적인 할인 조건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구입할 경우에 131만원 내에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의 금액도 다양한데요. 보청기 금액이 200만원일 경우 만약 내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131만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구입 관련한 유의사항 정리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급적 자녀, 보호자와 함께 전문가가 있는 업체를 방문하여 구매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보청기 무상 수리는 보증기간이 1년, 부품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보청기의 경우 고가이고 오래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유기간과 보증기간을 잘 고려하셔서 구입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임플란트 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현재 임플란트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임플란트 시술과 유지에 관련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조골, 저희 치아를 감싸고 있는 구멍난 뼈를 말하는데요. 치조골과
잇몸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시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 임플란트도 굉장히 큰 시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치아와 잇몸이 가능한 건지 치과 선생님께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존의 질환과 약물 복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특히 골다공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임플란트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알리고 상담을 하신 뒤에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시게 됩니다. 꼭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체적인 치료 계획과 치료비 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처음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치료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치료비가 얼마큼 발생되고 추가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 전후 유의사항을 지키고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의사항을 지키는 건데요. 나의 부주의로 이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때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를 할 경우 잇몸 염증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를 하시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이렇게 잘 관리한다면 우리 임플란트 이 시술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문제없이 원만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를 줄이는 팁입니다. 100cc를 살기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온누리 상품권 재래시장 이용하기. 재래시장은 대형마트보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은 60% 이상만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만 끊어도 많은 경제적인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구매는 온라인으로 한다면 같은 제품도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홈쇼핑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할인, 사은품의 유혹을 피합니다. 우리가 충동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홈쇼핑과 할인 제품, 사은품의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냉장고를 청소합니다. 냉장고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음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는 계획적으로 합니다.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시는 우리 액티브 시니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소비 생활을 하시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강의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소비생활 꿀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